다들 이제 이력서를 받아봤을 거 아니야. 신입분들한테는 내가 추천하는 건 안녕하세요. 저희는 IT 업계에서 UX UI 디자이너로 11년째 근무하고 있는 저는 UI 디자이너 너구리. 저는 UX 기획 설계의 고양이?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UI 디자이너 너구리. 저는 UX 기획자 양이. 저는 UX 리서처 허스키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동갑내기 UX UI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좀 친구들인데요. UX 업계 첫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 그분들을 위한 좀 여러 가지 유용한 콘텐츠들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이 영상을 보면서 찍게 된 거야? 제 주변에 내가 대학원을 좀 늦게 간 것도 있고 학생분들이랑 만나는 경험들이 좀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어. 내가 학생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 그랬을 때 실제 이 실무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회사들은 정말 어떤지. 나는 허스키가 하자고 해서 오긴 왔는데 맞아. 나는 사실 허스키가 하자고 해서 하는 거야. 이거 맞아? UX 리서처는 뭐 해, 회사에서? 실제 프로젝트에 굉장히 앞단에 서서 일을 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발굴해내는 일을 앞단에서 가장 먼저 하고, 그래서 내가 결과를 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뒤에 디자이너분들이나 기획자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이 어떻게 우리 서비스를 더 개선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내기 전에 앞단계 일을 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UX 기획은 뭐 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보통 이제 사업부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라고 목표 정도만 전달을 해주면 그런 서비스를 목표를 이제 고려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설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시나리오뿐만이 아니라 그 시나리오 하나하나의 화면별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건축으로 치면은 설계 도면을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 UI 디자인은 사실 가장 좀 알기 쉬운 직업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화면이나 모바일이나 PC 화면에 들어있는 그런 컴포넌트 요소들을 그리고 배치하는 일을 우리가 해. 그래서 그거를 설계가 나와 있으면 기획이랑 상의해서 그 설계한 대로 그리거나 조금 보완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UI를 그린 다음에 개발에 넘기는 것까지가 우리 역할이야. 요즘은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직무도 되게 많은데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뭐가 좀 달라? 그게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영역이 확장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뭔가 좀 완성된 기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에 좀 더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조금 더 앞단의 사용자 중심의 뭔가 리서치나 그런 조사도 함께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거를 그리는 일까지 우리가 좀 많이 하게 됐어.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조금씩 통합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럼 이제 각자 하는 일은 어떻게 선택했어?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우리 셋 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시각 디자인과에 나왔는데 나는 그래서 디자인과 졸업하면서 사실 그냥 디자인 해야지 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 되게 깊이 뭔가 고민하진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웹이랑 모바일이랑 구분 없이 그냥 UI 디자인 이래가지고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좀 재밌어진 거는 최근에는 뭔가 더 앞단 설계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좀 직업이 점점 좀 재밌어지는 느낌? 되게 다이나믹하고 나 같은 경우는 시각 디자인과를 나왔단 말이지. 그런데 한 4학년쯤 되니까 갈피를 잘 못 잡겠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좀 기준으로 삼았던 건 잘하는 일보다는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먼저 선택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아니야라고 느꼈던 건 나는 좀 이 비주얼, UI 디자인 이쪽은 좀 적성이 안 맞았어. 그냥 앉아서 꼼꼼하게 막 픽셀 단위로 본다거나 그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일단 그걸 제쳐놓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휴학을 하고 내가 대외 활동, 인턴이라든지 외부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이 기획 일이 재밌었다고 느낀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나는 그래서 디자인과 나와서
디자인을 하는 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완전 허스키처럼 리서처가 되는 거는 나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 근데 나도 어떻게 보면 너희들처럼 학교 다닐 때 인턴을 하면서 그런 걸 좀 나도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 인턴은 편집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인턴을 했었거든. 그래서 미술관 도록 같은 걸 좀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했었는데 이게 재밌긴 한데 조금 내 운신의 폭이 적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또 내가 학교 다니면서 산학 프로젝트로 UX라는 거를 그냥 얼핏 그때 존재만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UX라는 분야가 새로 생기는 것 같은데 저쪽의 디자인은 어떨까? 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운 호기심 정도로 UX를 나는 시작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또 운이 좋게 바로 내가 기획부서로 옮겨서 그때부터는 정말 UI 설계? 기획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나는 조금 더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지금은 UX 리서처로 일을 하고 있어. 제일 변화가 많았네. 요새 좀 지루해하는 것 같던데? 꼭 바꿀 것 같던데? 다들 채용 정보는 보통 어디서 찾는 편이야? 보통 관심 있는 회사 채용 홈페이지를 제일 많이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원대 같은 곳을 좀 많이 봤어요. 원대에는 어쨌든 IT 직군들의 채용들만 모아져 있잖아. 사람이 이런 데랑은 다르게. 맞아, 확실히 막 사업인이나 뭐 작업이랑 이런 데보다는 원테드에 우리가 볼만한 공고들이 잘 올라와 있고 필터링이나 이런 것도 잘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이제 신입들 얘기 들어보면 동아리도 많이 하고 각종 커뮤니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얻는 정보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커뮤니티? 뭐 예를 들어 이 업계에서 같이 뭐 일하는 사람들의 뭐 스터디 모임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아니면은 뭐 북스터디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도 이제 정보를 좀 간간히 얻는 것 같아. 로켓펀치라고 들어봤어? 난 들어봤어. 거기는 그 스타트업들 많이 올라오는 곳이지. 근데 나도 그 사이트를 봤던 게 되게 옛날이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스타트업이 여기에 공고를 올린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그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간단한 글 같은 게 좀 코멘트? 같은 게 남아져 있었던 거? 그러면 각자 어떤 채용 공고를 보면서 우리가 그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잖아. JD라고 하는데 그거를 볼 때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있어? 일단 가장 첫 번째 보는 거는 그 올라와 있는 공고의 업무 범위, 필요로 하는 역량을 먼저 체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랑 핏이 맞는 지금 공고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단에 항상 이제 우대사항이라는 걸 써놓잖아. 내가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를 2차적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 너구리는 어때? 나는 사실 어떤 서비스? 큰 기업이면 서비스가 되게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거를 한 팀에서 할 수도 있지만 좀 쪼개져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회사 안에서 그럼 나는 어떤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되게 자세한 건 적혀 있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면접에서 다 물어보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할 때는 방금 얘기했던 업무 내용이나 우대 사항을 보면서 내가 나의 장점과 일치하는지 실제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편이야. 근데 내가 추천하는 건 신입분들한테는 취업을 목표로 할 시점 말고 한 3학년에서 4학년 정도 올라가는 완전히 취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는 시점에서부터 한번 JD를 챙겨보는 걸 추천해. 평소에. 보면 볼수록 사실 감을 익혀지는 거라서 많이 일단 봐야 되고 그 평소에는 뭘 보면 되냐면 요즘 조직에서 좀 괜찮은 회사들에서 원하는 역량과 트렌드를 좀 익히는 거야. 처음에는 아무런 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저것 공고를 보면서 내가 이 리서처 직무에서는 이런 역량과 트렌드구나. 그리고 이 프로덕트 디자인에서는 이런 역량을 요하고 이런 툴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내가 수집을 하면서 감을 익히는 거지. 그런 게 돼 있다 보면 이제 4학년 때 내가 진짜 포폴이나 이력서를 만들어야 될 시점에 그런 내가 JD를 보면서 익혔던 그런 역량과 트렌드에 대한 지식들을 실제로 내 거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돼. 근데 그런다 했을 때 사실
JD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대사항들이 써 있어서 정말 이런 거를 다 잘해야 돼?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대사항에 적혀 있는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나는 우대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긴 하거든. 이게 우대사항인 이유는 너 이거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맥락인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 오히려 그 안에서 이제 그 우대사항 위쪽에 있는 문장들 있잖아. 나는 거기에 훨씬 더 가중치를 많이 줘. 실제로 그거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 써 있는 거 말하는 거지? 우대사항에 내가 좀 해당하는 게 있으면 좀 자신감이 좀 더 생긴다? 그런 느낌? 아, 근데 가끔 보면 다들 이제 이력서를 받아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 경우 있지 않았어? 그 채용 공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지원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나는 들 때가 있거든. 왜냐면 나는 내가 UX 기획 설계 쪽을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랑 이력서를 보면 디자인 쪽에 치중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어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JD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 맞아. 나도. 혹시 왜냐면 그런- 요새는 최근에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진짜 디자인, 기획 이렇게 딱 두 단어였어. 채용 공고가. 근데 요새는 뭐 UI 디자인, 뭐 UX UI 디자인, 뭐 UX 설계 아무튼 단어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꼭 안에 들어가서 이게 진짜 디자인 직무가 맞아? 이거 기획이나 설계 아니야? 이렇게 확인은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디자인 직무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건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는지 궁금한데 있을까? 그건 우리가 다음 편에 준비해. 그러면 다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리서처, 프로덕트 디자이너, 뭐 플랫폼 디자이너, UX 라이터 이런 차이들을 알고 있어? 우리는 그래도 알지. 그치. 이 일을 신입분들은 하면서 알게 되게 된 힘들 것 같아. 같아. 맞아, 맞아. 너무 어려울걸? 사실 그게 우리는 이제 일을 해봤으니까 업무 범위를 보면 이제 알잖아. 사실 나는 내가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꼭 좀 어떻게 실무자를 좀 찾으려고 하는 편이긴 해. 거기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그 회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아보게 되더라고. 맞아. 그거 진짜 되게 중요한 팁인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같은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도 A라는 회사에서는 여기까지 수행 안 돼. B라는 회사에서는 이만큼을 수행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 JD를 일단 최대한 해석하는 거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 관련된 어떤 실무자나 그 회사에 다니는 분들을 직접 뭔가 만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채널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 혹시 고양이는 그렇게 누가 요청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해준 경험이 혹시 있어? 나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사실 최근에 좀 있긴 했었어. 그 링크드인 같은 이제 그런 플랫폼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플랫폼에서는 나의 신분이 다 노출이 되잖아. 내가 그치. 어떤 회사에서 몇 년 차로 어떻게 일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프로필을 검색해서 직접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아무리 연고가 없더라도 이분이 얼마나 진짜 이게 간절했으면 이렇게 연락을 했을까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최대한 이렇게 도와주고 싶지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나 같은 경우는 뭐 플랫폼에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최근에는 내가 이제 대학 같은 때 특강 같은 걸 나갔을 때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이메일 주소 정도는 공유를 항상 해주는데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메일로 나한테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나도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혹시 너구리는? 난 없어. 근데 요즘은 그런 뭐 링크드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플랫폼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 맞아. 맞아. 코멘토라는 서비스가 있는 거야. 그 코멘토 들어가 봤더니
각 회사에 다니고 있는 현직 실무자들이랑 연결을 시켜주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특정되진 않아. 다 익명이야. 근데 내가 가서 뭔가 막 신청을 하면 얘기를 할 수 있나 봐. 그래서 우리 회사 사람들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찾아봤지. 있더라고. 누군진 몰라. 어머머. 그래서 다들 그런 것들을 좀 활동을 하나 봐. 하긴 저 플랫폼이 대학이랑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무료로 쓸 수 있게도 제공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았어. 오, 좋다. 아,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대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내 주변에 그런 인맥 혹은 아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좀 더 용기를 내봐도 될 것 같아 나는. 실제로 이렇게 우리처럼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맨날 내가 회사에서 일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왔을 때 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냥 내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쌩 까야지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좀 그런 채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라고 나는 얘기해보고 싶어. 우리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다들 이 업계 전망은 어때요? 맞아. 그거 왜 궁금해하지? 이랬잖아. 그래서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UX 업계 전망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스키? 좋은데? 좋지?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지. 아니야? 아닌가?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잖아. 근데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용자 경험은 또 그치. 변하고 그 어떤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게 기술이 새로 나올 때마다 인터페이스는 또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당분간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나는 UI 디자이너니까 딱 한 번 위기감을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막 나올 때 거기는 화면이 없거든. 그래서 이게 보이스 UX가 계속 유행하면 내 직업이 위태해지는데? 이 생각을 그때 잠깐 했었어. 근데 다들 써보셨겠지만 엉망진창은 아니야. 그냥 그래도 화면이 있는 게 훨씬 좋잖아. 그리고 점점 화면들이 많아지고 화면들에 대한 기술력도 좋아지고. 대신에 내 애초에- 적성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는 건 중요한데 그걸 너무 이 업계가 잘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관점으로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거는 UI, UX랑 IT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야 한다. 난 그런 건 아니라고 봐. 그런 나도 건 그러지 않거든. 오히려 그냥 파도 나도 속에 잘안 나를 그래. 맡기는 거야. 어.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조금 내가 이쪽이 아닌 것 같으면 너를 이쪽으로 젓는. 그러니까 그 정도에 그냥 적응을 하는 거야,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무 그게 아무 방향성이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방향성은 있는데 이게 너무 영원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나는 없다라고 보는 거야. 맞아.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직업적인 얘기들을 서로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잘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되게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가 쌓아나가면서 엄청 뿌듯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편은 조금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준비해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다른 영상에도 이런 거 하세요? 하지 말자. 우리가 채널을 망치고 있어 지금.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다음에 또 모여요.